날씨 데이터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강의, 연간 강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날씨 데이터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강의를 맡게 된 박혜진입니다. 저는 IT 분야에서 15년 정도 개발을 하다가 2018년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도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는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였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정은 태양광 발전량 예측이라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기반 지식과 데이터의 수집과 선택, 전처리, 딥러닝 모델링, 모델의 학습과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의 중요성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데이터 중심 AI입니다. 데이터 중심 AI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에서는 데이터 중심 AI의 이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중심 AI에서 데이터 중심 AI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1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교수가 설명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과거 인공지능 논문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 모델 중심 AI와 데이터 중심 AI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AI 모델 성능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법과 데이터의 양과 질의 상관관계, 그리고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이터의 차이점, 그리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배웠던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해왔던 방법은 일단 표준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고 그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우리가 사용하려는 모델을 학습하고 코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델, 알고리즘에 집중하다 보니 데이터셋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성능을 개선된다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앤드류 교수는 딥러닝 AI의 영상을 통해 이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드를 수정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훨씬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AI 시스템은 코드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드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죠. 이 두 가지를 더해서 AI 시스템이라고 정의하는데 우리는 코드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고 데이터에 대한 비중은 훨씬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하나의 수식이지만 알고리즘에 집중해서 성능을 개선하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시간을 얼마만큼 사용해야 될지 조언한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교수는 인공지능 연구의 앱스트랙트 파트만 보면 99%의 연구는 모델 개선에 대해 다루고 1%의 연구는 데이터 증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편향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표준 데이터셋에 있습니다. 표준 데이터셋은 상대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조금 덜 신경 쓰고 모델의 개선에만 집중해도 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전처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에만 집중할 수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수집된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이 있고 전처리를 많이 필요하여 그 특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앞의 수식과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이 좀 약간 다르죠.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크게 제가 글자를 써놨고 데이터를 좀 작게 써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AI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너무 표준 데이터셋에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처리에 대한 무시, 전처리를 좀 너무 적게 분량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중심 AI는 데이터는 일반적인 전처리 과정만 진행하고 모델만 반복적으로 향상하는 데 집중합니다. 데이터는 최대한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으고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전처리합니다. 물론 이 설명은 너무 극단적인 설명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AI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책에서 그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현상들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정의입니다. 모델 중심 AI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공부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반면에 데이터 중심 AI는 모델은 적정한 수준으로 고정하고 데이터의 질을 반복적으로 향상하는 데 집중합니다. 데이터는 일관성 있는 레이블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레이블링 품질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블링의 품질은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살펴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표는 철광의 결항 검출, 태양광 패널, 표면 검사를 하는 문제에서 모델을 개선했을 때와 데이터를 개선했을 때 AI 모델의 성능이 얼마만큼 향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델을 개선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개선했을 때 훨씬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델 센트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요. 그 세 가지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다 실제적으로 개선되는 게 0%, 0.04%, 0%의 성능 개선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모델 센트릭으로서는 별로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데이터 센트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16.9%, 3.06%, 0.04%의 비율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모델 센트릭의 방법보다는 성능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데이터의 양과 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가 적고 레이블에도 노이즈가 있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는 많으나 레이블에 노이즈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는 적으나 레이블에 노이즈가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적다는 의미는 이 X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적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가 적은 반면에 지금 이것을 모델링을 할 때 여러 개의 직선을 우리가 그을 수가 있겠죠. 한 가지의 직선을 긋기 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모델링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많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림에서는 X자 표시로 되어 있는 이것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X자 표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평균을 내서 그 가운데 점을 지나는 데에 직선을 긋게끔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레이블에는 분명 노이즈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은 데이터의 평균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많다고 하면은 평균을 통해서 우리가 노이즈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는 적지만은 레이블링을 일관성 있게 했기 때문에 하나의 곡선으로 우리가 쭉 이어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적으면서도 모델링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그런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일관성과 데이터의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이즈는 없지만 데이터의 양이 적은 경우와 노이즈는 있지만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를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데이터셋은 모두 동일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각형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요. 붉은색 그래프는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녹색에 있는 이 그래프는 그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로축이 지금 보시면은 훈련 데이터의 수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깨끗한 데이터가 50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62%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62%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의 수로는 500개와 1300개 내지 400개 되는 수준의 데이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양한 케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면 데이터의 케이스도 다양해져야 되는데 케이스가 늘어날 때마다 학습 시간이 비례해서 늘어난다면 데이터의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란 단어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어낼 것 같은 신비감을 주는 단어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교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막연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좀 더 기억하면서 이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 강에서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